안녕하세요.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자이스토리 수능 기출문제은행 2023 4년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공부할 건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까지 B64번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B65번부터 B91번까지 한번 볼 건데요. 봅시다. QR코드 있는 문제는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를 인강을 한번 들어보셨을 테니까 선생님은 QR코드가 없지만 중요한 문제와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B68번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는 B70번은 개념 정리에 해당하는 거고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보면 B75번 그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미정계수 여기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B70번 한번 풀어보고 B68번, B70번, 그 다음에 B75번 나머지는 QR코드로 들어가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미정계수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봐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밑으로 가서 볼게요. B80번 한번 풀어보고 4점이죠. 나머지 다음 인수정리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들어가서 기본이 되는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B85번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QR코드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고 최다 출제가 있어요. 인수정리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개념 유형을 한번 정리하고 짚어본 다음에 B85번과 B90번까지 한번 풀어보면 어느 정도 개념 정리가 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세요. B68번 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뭘로 나눈다고 했죠? x제곱 마이너스 x x로 나눈 나머지가 ax 플러스 a라고 했네요. 그러면 몫을 qx로 둘게요. 나머지는 나누는 재수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이어야 되고 그래서 ax 플러스 a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나머지. 그럴 때 당시 f의 x 플러스 1을 x로 나눈 나머지가 6일 때 라고 했어요. 그러면 x하고 q 프라임 x 이렇게 놓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6 이렇게 돼요. 이럴 때 상수 a의 값은 얼마인가요? 했습니다. 4점짜리 문제고요. 이 문제도 나머지 정리를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근데 앞에 문제의 식을 보니까 fx가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로 나눠서 나머지가 1차식 ax 플러스 a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보시면 x로 나눴을 경우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경우로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qx
그 다음에 A로 묶어서 냅시다. 문제 풀기 쉬워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 x 대신 x 플러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의 조건, 두 번째 조건이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할 경우에 f의 x 플러스 1은 x 대신 x 플러스 1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x의 x에도 마찬가지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 x 대신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 계산 과정대로 다 계산을 하시면 f의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상수 사라지고 x 플러스 1 그 다음에 q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계산하시면 플러스 a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두 번째 우리 조건식을 한번 보시면요. 이 조건식이 이 식과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기역식이라고 할게요. 그죠? fx 플러스 1식을 기역식으로 해요. 그러면 이 기역식은 앞에서 봤던 조건식과 같아야 됩니다. 조건식 보이시죠? 두 번째 조건식. 조건 2 이것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식을 조건 2식의 기준에 맞춰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하냐? x, 즉 나누는 재수 x로 전부 다 묶어서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fx 플러스 1은 x로 묶어내시고 중괄호 하시고 x 플러스 1, qx 플러스 1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잘 보세요. 이걸 전개를 했을 때 ax 플러스 2a죠.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플러스 a만 남고 나머지는 2a는 x로 인수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가 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식을 딱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조건 2의 식과 비교가 되죠. 식과 비교해서 봅니다. 자, 비교해서 보면 어떤 부분이 보입니까? 그렇죠. 여기 몫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보이죠. 이 몫이 되어야 하는 부분을 우리는 뭘로 놓을 수가 있어요? q 프라임 x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뭐와 같아야 된다? 조건식에서 2a가 6과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a는 6과 같아야 하므로 a는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수 a 값이 얼마예요? 3이 됩니다. 그래서 B68번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B68번 다 풀었기 때문에 판서 지울게요. 천천히 지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70번 볼게요. 자, 다항식 2x의 5승입니다. 마이너스 5. 이것을 무엇으로 나눈다? x, x-1,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몫을 qx라고 합시다. 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r-1을 구하시오. r의 마이너스 1값 구하려면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된다.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fx의 값을 알아야 되는데 fx를
2의 x의 5승 마이너스 5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fx는 2x의 5승 마이너스 5 이렇게 나머지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rx를 뭘로 넣어야 되나? 자, rx는 나누는 재수가 3차식이죠. 그죠? 그래서 rx는 2차식이어야 돼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rx는 2차식이어야 돼요. 그럼 2차식이면 rx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실 것이 없는 게 연립방정식 풀 때 우리가 어떻게? 3개의 미지수가 있으면 방정식 3개가 있으면 다 푸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에 해당하는 3가지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인수를 대입해서 방정식을 3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에 무엇을 대입해야 돼요? x, x-1, x-2의 곱이니까 x에 0을 대입하는 경우. 그죠?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x에 2를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 경우로 보시면 x에 0을 대입하시면 f의 0값이 얼마가 나오죠? 이것이 r의 0값이 돼요. 그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x에 1을 대입해요. f에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r이 1. 그 다음에 f에 2를 대입합니다. r이 2. 이렇게 관계식을 3가지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f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f에 1을 집어넣어 보세요. f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f에 2를 집어넣어 보세요. 2의 5승은 32. 32에 2를 곱하니까 64. 64에서 5를 빼니까 59가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풀어놓고 그 다음에 각각 ABC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계산을 해보시면 먼저 아래 0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 식을 기읍식, 이 식을 니은식, 이 식을 디귿식이라고 놓고 각각 R0, R1, R2를 각각 RX의 식에 대입하셔서 문제의 관계식을 작성하시고 3개의 식이 방정식 있는 연립방정식 미지수 ABC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R에 0을 대입하면 뭐만 남죠? C만 남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기역은 C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R에 1을 대입하세요.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 C가 마이너스니까 바로 씁시다. 그쵸? 자, 이것이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A 플러스 B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R에 2를 대입하세요. 2를 대입하시면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5죠.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다? 59예요. 4A 플러스 2A가 5를 다음식으로 넘겨버리면 64.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32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단순한 계산 과정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C, 2번 C 연립방정식 풀면 미지수 A,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A, B 연립방정식 한번 풀어보세요. B를 소거하시면 어떻게 되죠? 2의 식에서 1의 식을 빼셔서 소거하면 A 값이 나오죠? A 값이 얼마예요? A 값이 30 나옵니다. 그러면 30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B 값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28이 나오죠? 그래서 A와 B 값을 다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R의 마이너스 1 값이죠? 그럼 RX를 뭐라고 놓을 수 있습니까?
A가 30이니까 30x의 제곱, B가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28x,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래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문제를 풀면 값은 53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53 되겠습니다. 네, 이제 판서 지울게요. 먼저 QR코드 찍으셔서 인터넷 강의 꼭 들으셔야 하고요. 인터넷 강의 다 들으신 다음에 기본 강의 들으시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튜터링 센터 과외 기본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에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해설지를 봐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선생님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 문제 하나하나 다 풀이해드리고 과외로 튜터링 해드리니까요.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B75번. B75번. 다항식 x의 세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것을 뭘로 나눈다고요?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나머지와 x 플러스 1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필수 문제인데 여기까지 일단 끊어주세요. 조건문부터 먼저 식으로 만들게요.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 몫은 qx 나머지는 r이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가 되니까 r이라고만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건 x 플러스 1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x 한 번 더 쓸게요. 우리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것을 x 플러스 1로 나눌 때의 몫은 q 프라임 x라고 다르게 놔야 돼요. 몫이 당연히 다를 테니까. 근데 나머지는 같대요. 그래서 나머지 똑같이 r로 써주시면 돼요. 이 r이나 이 r이나 같게. 그죠? 자, 그럴 때 둘 다 같은 r. 그럴 때 상수의 a의 값을 구하세요 했어요. a 여기 있는 a를 우리가 값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a 값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네, 모르는 a 값에 대한 방정식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우리 모르는 문자식 뭐 있어요? 미지수 a와 미지수 r이 있죠. 여기서 미지수에 해당하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미지수는 개수 a와 상수 r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구해야 할 때는 두 개의 미지수를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방정식을 반드시 두 개를 아셔야 돼요. 미지수 두 개니까. 방정식도 똑같이 두 개여야지만 미지수를 구해낼 수 있죠. 연립방정식 푸셔서.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문제를 풀 때 키였어요. 다항식 문제도 그렇고요.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문제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수학 문제 푸는 키워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미지수를 내놓고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지수의 값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내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키워드 알려드렸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첫 번째, x에 2를 대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두 번째 조건식에서 있어요. 이렇게 각각 대입을 해서 식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1, a, 마이너스 5,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만 남죠. 좌변에는. 그 다음에 1, 미안해요. 1이 아니라 2였네요. 계산 다시 해야 돼요.
봅시다.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남나요? 8, 그쵸? 2의 세제곱이니까 4a 마이너스 10 플러스 4가 되네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으니까 qx가 있는 식은 0이 되고 이것은 r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5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q 프라임 x가 같이 있는 x 플러스 1에는 0이 되므로 다 0이 되고 r만 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 바로 푸시면 a 값을 금방 구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어떻게 두 개는 같다라고 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좌변이 4a 플러스 2만 남죠? 그 다음에 우변은 얼마 남나요? a 다음에 플러스 8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단순히 방정식 푸시면 a 값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a 값 2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판서 지울게요. 생각보다 문제가 푸는 유형이 미지수로 구하는데 방정식을 만들어서 각각의 미지수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풀이 어렵지 않죠? 선생님과 늘 함께 이렇게 유튜브 또는 이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원래 공부는 마음 편안하게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시간 싸움 하시면 결국에는 뜻하는 바 다 이루시게 될 거예요. 자, 유형 8번 나머지 정리 응용이거든요. 이 응용 문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좀 글자를 크게 만들어서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해서 1번, 2번 간단히 보시면 fx를 gx로 나눈 몫을 qx라고 할 때 qx를 x-a로 나눈 나머지는 qa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r은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qx에다가 나누는 제수를 인수로 만드는 x는 a를 대입을 했을 때 나머지가 r인데 그때 r이 qa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fx를 gx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몫에 이제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를 우리가 rx라고 놓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qx를 또 다시 뭘로 나눈다? x-a로 나누면 이때는 몫을 ax라고 놔요. 그러면 나머지는 1차 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머지 r이. 그러면 이때 x에 a를 대입을 하세요. 그럼 대입하면 이게 0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다 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qa가 r과 같아져요.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응용이냐면 전체 fx에서 몫은 qx인데 이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나머지 정리로 활용해서 qa가 r이라고 나머지라고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만든 것들을 풀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fax 플러스 b를 x-k로 나눈 나머지는 x 대신 k를 대입한 값, 즉 fak 플러스 b다. 자, 이것도 그대로 식을 한번 써서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 위에 잠깐 지울게요. f의 ax 플러스 b죠. 이것을 x-k로 나눈 나머지 x예요. 그러면 몫은 qx라고 놓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x, 나머지를 1차식으로 나머지가
x-k로 나눈 나머지는 x 대신 k를 선생님 잘못 읽었고 나머지는 그냥 r이 돼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인수, 그죠? x는 k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죠? 그럼 전체 qx의 곱은 0이 되고, 그러면 f에 ak 플러스 b죠. x에 k를 대입했으니까 이것이 r이 돼요. 자, 그럼 이 나머지 정리 다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결국 나머지 r을 어떻게? f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함수 f식으로 나타내면 x에 k를 대입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나누는 재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자, 팁을 읽어보시면 당시 fx, gx를 나눌 때 생기는 몫과 나머지에 대하여 이 몫을 또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는 등 다양한 조건들이 문제에 주어진다. 이거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그죠? 그 다음에 이때마다 각각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얻는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문제를 풀면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FAK 플러스 B는 나머지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를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셔서 미지수를 구해내는 그런 등등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B80번 풀어볼게요. 자, B80번은 다항식 x의 50승을 뭘로 나눠요? x-2로 나눌 때 몫을 qx라고 합니다. 이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죠. 나누는 재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머지는 그거보다 낮은 차수인 상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r은 상수입니다. 그럴 때 qx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은, 자, 그러면 이 qx가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죠. 그죠? 근데 r은 상수이니까 qx는 fx를 우리가 뭘로 놓을 수 있어요? x의 50승으로 놓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fx가 여기서 x의 50승입니다. 그러면 qx는 1차식과 몇 차식의 곱이 돼야 되나요? 당연히 x의 49승의 곱이 돼야 되죠. 근데 최초 상수 r이 상수기 때문에 x와 x의 49승이 곱해져야 개수가 1이 맞춰져요. 이해되셨죠? 즉 x-2에 x의 49승이 곱해져야 최고창의 개수가 1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1 곱하기 x의 50승. 그죠? 자, 그래서 qx는 최고창의 개수는 당연히 1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뭔지는 px의 48승, 그 다음에 qx의 47승, 그 다음에 rx의 46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해서 우리가 마지막 상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상수는 바로 대입하셔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푸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PQR 해서 나머지 맨 마지막에 상수항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문제에서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보시면 마지막에 상수까지 개수와 상수의 합을 구하시려면 반드시 x에 1을 대입하셔야 돼요. 1을 대입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q에 1이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1의 49승, 그 다음 플러스 p 곱하기 1의 48승 플러스 개수 q 곱하기 1의 47승 플러스 r 곱하기 1의 46승,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있는 개수도 똑같이
개수 곱하기 1에 45승, 개수 곱하기 1에 44승, 이런 식으로 쭉 차수가 내려가서 마지막에 개수 곱하기 1에 1승,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상수항 가로로 이렇게 편리하게 좀 해놓을게요.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x에 1을 대입을 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네. 뭐? qx의 모든 개수와 상수까지 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응용 문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qx의 상수항 포함 모든 개수 합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x에 1을 대입하세요.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좌변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1의 값을 구할 수 있죠? f1의 값은 1이에요. 그죠? x에 1을 대입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qx 상수함을 포함한 개수의 모든 합은 q1이에요. 그래서 q1 값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을 대입할 거예요. 1을 대입하면 1은 1-2, 그 다음에 q, x에 1 대입했죠? 1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 r이에요. 나머지 r.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q1이잖아요. 그럼 뭘 몰라요? r을 모르죠. r만 알면 돼요. 그럼 이 r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다시 조건식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x-2의 인수 x 대신 2를 대입하면 이 전체를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상수 r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f에 이번에는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상수 r, 나머지 정리로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2의 50승은 중간에 다 0이 되죠. 소거돼서. 자, 그래서 나머지 r만 남아요. 네, 그러면 이 r은 2의 50승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연립하셔서 문제를 푼다 하면 단순히 r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값은 금방 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면요. 1번식에서 q1 마이너스 q1이거든요. 좌변으로 옮기시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r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r이 뭐예요? 2의 50승이죠. 그죠? 그래서 q1은 얼마예요? 2의 50승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 q1이 바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 되니까 정답은 어떤 것이 되죠? 3번 저 2의 50승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80번, B80번 자, 해결했으니까 문제 해결했으니까 판서 지울게요. 이레이저. 자, 이 이레이저가 바로 지워진 건 아니어서 이렇게 탁 터치하면 바로 지워주면 좋은데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B85번 보겠습니다. 일단 유형 9번은요. 인수정리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예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죠. 그래서 1차식에 인수를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하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유형 9번에 1번과 2번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블로그 앞에 선생님 튜터링 강의 한번 더 들으세요. 인수정리에 관한 다항식과 인수정리에 관한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에 관한 개념 강의 한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QR코드로 들어가서 개념 강의가 자세히 듣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개념 강의가 없거나 아니면 좀 짧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개념 강의를 굉장히 1시간에 거쳐서 길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85번입니다. 자, B85번은 학평 문제고요. 고등학교 1학년 6월 2019년에 실시한 6월 학평 문제인데요. 2점짜리 문제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풀어봅시다. x에 대한 다항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이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x-1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qx 나누어 떨어짐으로 나머지는 0이에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럴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재수를 잘 봐야 돼요. 나누는 수를 재수라 그러죠. 이 재수를 보시면 이 재수를 인수로 놓는다 라고 하면 이것을 0으로 만들어준 x값이 바로 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키는 뭐다? 나누는 수 x-1 재수죠. 나누는 수는 재수, 나누는 수는 재수. 이 재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키예요. 이때의 x값을 대입을 하시면 문제의 a값도 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뭘 대입해야 돼요? x는 1을 대입하자. 자, 여기서 기본 개념 다 잡으셨죠?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요? 1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8입니다. 우변은 당연히 0 곱하기 qx가 되죠? 그죠? 그래서 좌변 계산해 보시면 a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우변은 0이니까 0이죠. 0 곱하기 qx는 0. 그래서 간단히 a의 값이 얼마로 나오나요? 7로 나오죠? 그래서 B85번의 답은 4번 7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B85번 다 풀었으니까 판서 지우겠습니다. 자, B90번이에요. 자, 다항식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2로 모두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뭐예요? 나머지 r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a 값과 b 값을 방정식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여기서 키입니다. 이거 최다 출제 문제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방정식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 방정식을 우리는 fx라고 두세요. 그죠? 이 fx에 관해서 문제를 풀면 식을 두 가지를 세울 수 있어요. fx는 x-1 곱하기 qx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fx를 또 뭘로 나누죠? x 플러스 2로 나눕니다. 몫은 다른 몫이에요. qx와 달라요. 그래서 q 프라임 x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지니까 0이 돼요. 자, 이럴 경우에 a와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식에서 여기는 재수가 x-1이므로 x-1이 0이 될 때 x의 값을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재수가 x 플러스 2이므로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식을 두 가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식을 만듭시다. x에 1을 대입하면 f에 1이죠. 그죠? 그래서 f1 값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f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f1 값과 f-2 값을 구해서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드시면 연립방정식 풀자마자 a 값과 b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F1이 0이다 라고 놓고 문제 풀어보시면 1의 4제곱 플러스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1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2는 0이에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기울시. 그 다음에 두 번째 f의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의 4승 플러스 마이너스 2의 3승 플러스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16 그죠? 16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하시고 약분하시면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니은식 나옵니다. 이렇게 기역과 니은을 바로 연립하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죠. 두 개를 연립방정식 푸세요. 연립방정식으로 기읍, 니은 다 연립방정식 금방 푸시니까. 그럼 풀고 나면 정답 얼마 나오죠?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문제의 정답은 뭐예요?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면 정답은 2번 되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B 91번까지 QR코드 다 보시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9번 인수정리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중요한 경우까지 다 공부했고요. 네. 그리고 B91번까지 공부했으니까 복습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이상 오늘 튜터링 강의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